자, 안녕들 하세요. 이수천입니다. 오늘 제가 이제 유튜브 또 이제 이수천닷컴 통해서 상법 개정된 내용에 대해서 이제 말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상법이 이제 개정이 됐다, 그치? 이런 말들을 좀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상법 개정은 없습니다. 상법 개정은 없는 거고요. 이거는, 그치? 2013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2013년입니다. 그치? 민법 개정이 됐습니다. 그치? 그러면서 이제 민법에서는 무능력자 제도가 존재를 했어요. 그죠? 무능력자 제도가 존재를 했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꽤나 용어상도 많고, 그죠? 또, 실제 적용에 있어서도, 그치? 일반인한테 거부감을 줄 수도 있다. 그러면서 이 무능력자 제도를 뭐하자, 그치? 제도를 뭘 했습니까? 정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무능력자 제도를 아예 없앴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뭐를 가져왔냐면, 제한능력자라는 제도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지?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할 내용이 있다면 봅시다. 자, 과거에는 이런 용어를 썼어요. 그죠? 무능력자라는 용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지? 그랬던 거를, 제한능력자로 이제 용어를 바꿨습니다. 오케이? 그에 따른 뭐예요? 그죠? 흡수되는 처리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상법 개정은 없어요. 근데 민법 개정에 따른 뭐예요? 후속 조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죠? 구제도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좀 할게요. 자, 과거의 상법 규정입니다. 즉 개정 전에 규정에서는 그치? 어떻게 정리를 했을까? 그리고 상법이 뭐 개정이 됐다고 했는데요. 개정 후에 규정은 어떻게 됐을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한번 살펴보면 될 거예요. 그리고 관련 조문을 한번 살펴보면 간단하게 끝날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개정 전 규정, 개정 후 규정, 그죠? 이것들을 이제 한번 살펴보면서 관련 조문을 살펴볼 거예요. 그죠? 그리고 과거의 무능력자는 미성년자, 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가 존재를 했어요. 그 용어들이 그대로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내용입니다. 자, 미성년자는 그대로 미성년자라는 제도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제 한정치산자라는 용어가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한정치산자라는 용어는 어떻게? 가정법원의 이제 선고에서 결정이 되는데요. 이 한정치산자는 뭐다? 그죠? 피한정, 그치? 후견인이다. 이 용어로 정비가 된 거 외에 없어요. 근데 저희 이수천닷컴 사이트에도 학생들이 와서 상법이 개정됐는데, 그거는 뭐 학원 강사들이, 그치? 법이라는 과목을 모르고 가르치죠. 그죠? 지금 뭐 시중에 있는 회계학원 강사들 중에 상법을 전공을 하고 또 법학을 한 사람들은 제가 알기로 한 명도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치? 물론 뭐 자격증 가지고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거는 자격증과 법학은 또 다른 겁니다. 그래서 한정선자가 뭘로 바뀌었다? 이렇게 피한정 후견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죠? 금치산자라는 제도가 존재했습니다. 이 금치산자가요, 그죠? 피성년 후견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이 용어 바뀐 거 외에는 그치? 전혀 개정된 내용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것만 흡수를 좀 하시면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에 제가 이제 개정상법 이 파일을 저희 이수천닷컴을 통해서 올려드릴 거예요. 수록 정보표 안에. 그리고 저희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에게는 이 강의를 무료로 그냥 넣어드릴 거예요. 그죠?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일반 학생들도 들을 수 있도록 정리를 좀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창은 이수천닷컴에 이제 홈페이지로 오셔서 그죠? 유튜브 계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셔서 보셔도 되고요. 또 여러분들 강의를 듣고 계신 분들은 제가 이 부분을 강의 파일을 넣어드릴 테니까 자료 파일하고 그렇게 정리를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관련 조문으로 제 8조에서부터 그죠? 자, 제 몇 조입니까? 그죠? 8조에서부터, 그죠? 조문입니다. 제 10조까지가 변경되게 됩니다. 혹시, 그 내용도 이거예요. 미성년자, 또 한정치산자, 또 금치산자. 그지? 이 제도가 없어지고, 그죠? 자, 뭐는 한정치산자는 피한정 후견으로, 금치산자는 피성년 후견으로 바뀐 거 외에는 없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나서, 혹시, 유가증공 관련된 규정이 개정이 실질적으로는 이건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 65조에, 혹시, 제 65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 뭐에 대한 내용이야? 제한능력자에 관한 내용이 이렇게 그죠? 변경이 된 겁니다. 그러면 한정치산자와 금치산자라는 용어가 피한정 후견이 피성년 후견으로 갔다. 이 정도 정리를 좀 하시고요. 유가증권 관련된 규정이 12월 19일 날 개정이 되는데 이것도 그죠? 의미가 없는 내용입니다. 유가증권은 뭐예요? 권리의 발생, 행사,
이전에 그 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한 뭐 증서를 말하게 됩니다. 그때 유가증권의 정점은 당연히 어음수표가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 뭐 주권이라든가 신준수권 증서라든가 또는 화물상환증이라든가 각각의 유가증권이 있을 거예요. 그죠? 여기에 대해서 뭐를 전부 그죠? 전자등록이 가능하다면 전자등록을 할 수 있도록 그죠? 전자등록에 뭐를요? 그죠? 범위를 좀 확대한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좀 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이게 바뀌다 보니까 역시 조문에서 또 하나가 변경이 되겠죠. 그죠? 제 218조가 바뀌게 됩니다. 제 218조에서 뭐가 있나요? 그죠? 자, 한 명회사에, 그죠? 한 명회사에, 그죠? 자, 사원의 퇴사 규정이 존재하게 될까요? 이 퇴사, 사유에, 자, 뭐가 있었을까요? 금치산자가 존재를 했다는 거예요. 그 용어가 뭘로 바뀌었다, 금치산자라는 용어가, 그죠? 성년, 후견인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하고 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한정치산자는 뭘로 바뀌고, 그죠? 피한정 후견인으로 바뀌고, 그죠? 한정치산자는, 그죠? 자, 뭘로 바뀌고, 그죠? 피한정 후견인으로 바뀌고, 그죠? 또, 그죠? 금치산자는 뭘로 바뀌었다? 피성년 후견인으로 바뀌었다. 이 정도, 그죠? 이게 뭐 개정 내용인가요? 그래서 피성년, 그죠? 후견인으로 이렇게 바뀌었다. 이 용어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한 명회사의 사원의 퇴사 사유에는 뭐가 있나? 금치산자가 있겠죠? 그죠? 왜? 한 명회사의 사원은 무한 책임을 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금치산자라는 용어가 피성년 후견이라는 용어로 바뀌었다. 그 외에 없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나서 자, 어디 갈까요? 그죠? 자, 여러분이 보셔야 될 내용이 284조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케이? 자, 뭐 있을까?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 조문으로 본다면 제 284조가 될 겁니다. 그죠? 284조가 됩니다. 여기는 뭐에 대한 조문이에요?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의, 그죠? 유한책임사원의 뭐에 대한 내용입니까? 그죠? 유한책임사원의, 그죠? 기본적으로 뭐가 됩니까? 퇴사에 대한 내용이 됩니다. 자, 그때 뭐예요? 그죠? 당연히 한정치산자가 되는 경우에도 그죠? 퇴사 원인이 되질 않는 거고요. 금치산자가 되는 경우에도 퇴사 원인이 되지 않습니다. 이 용어가 이렇게 바뀐 거예요. 자, 금치산자가 되는 경우에도 뭐다? 퇴사 원인은 되질 않는다. 그래서 퇴사 원인이 되지 않는 것에 대한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금치산자가 다시 한번 뭘로 바뀌었다? 피성년 후견인으로 바뀌었다. 그러니까 금치산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 선고라는 말이 그죠? 자, 이렇게 정리가 된 거예요. 성년 후견 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받은 경우에도 뭐다? 퇴사원이 되지 않는다. 여기에 대한 조문 끝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리할 내용이 있다. 뭐가 있을까? 그죠? 여러분이 이제 상법상 자, 뭐 있습니까? 상장회사의 경우는 사회이사 선임이 강제됩니다. 일반 상장회사의 경우는 이사총수의 4분의 1 이상을 사회이사로 선임해야 되고요. 그죠? 대규모 상장회사인 자사총회 2조 원 이상의 상장회사의 경우는 사회이사를 3명 이상이며 이사총수의 과반수가 대로 선임해야 되고, 또 사회이사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을 받아야 돼. 자, 후보 추천위원회 추천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자, 542조의 8입니다. 제 542조의 8, 제2항의 내용입니다. 그죠? 그때 뭐에 대한 내용이 나올까? 사회이사의 자격 상실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어떤 사회이사가 당연히 한정치산 선고를 받거나, 그죠? 한정치산, 그죠? 선고를 받거나, 또는, 그죠? 과거에는 금치산 선고를 받았다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죠? 이때는 당연히, 자격이 상실된다. 이렇게 규정이 되고 있는 조문이 있어요. 이게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그죠? 한정 후견 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죠? 후견, 그죠? 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죠? 당연히 사회이사의 자격을 상실한다. 또 하나 뭐 있을까? 성년 후견 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자격을 상실하게 한다. 여기에 대한 조문 딱 5가지가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때 바뀐 내용인가요? 미성년자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고, 그죠? 자, 금치산자는 피한정 후견인으로 바뀌었고, 그죠? 한정치산자는 피한정 후견인으로 바뀌었고, 금치산자는 피성년 후견인으로 바뀌었다. 이거 외에는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러분한테 문제를 좀 정리를 좀 해서 정리해드렸어요. 그럼 첫 번째가 뭐다? 개정 관련 규정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렸고요. 그죠?
두 번째, 제가 기출문제를 5개를 수정을 해서 여러분한테 자료를 나눠드릴 거예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수정을 한 것이 수정한 문제를 5개를 여러분한테 정리를 좀 해드릴 겁니다. 첫 번째는 뭐에 대한 내용일까요? 그래서 제한능력자 관련된 내용이 되는 겁니다. 혹시 당연히 여러분 시험에 공인회계사 시험에 나온다면 여기서 아마 건드릴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 그때는 용어만 정리를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 1번으로 가서 여러분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문제 1번 갈게요. 그죠? 문제 01입니다. 자, 자료 나눠드린 거 봅시다. 상법상 상인 및 상인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08년도 공인회계사 문제를 그죠? 자, 수정을 한 거예요. 옳은 것은 골랐으니까 정확히 골라야 되겠지? 1번 사무실과 종업원을 갖추고 정보센터라는 상호 아래 타인의 재산이나 신용 상태를 조사해 주게 됩니다. 그럼 당연히 정보는 뭐가 됩니까? 그죠? 기본적 상위가 됩니다. 오케이? 자, 기본적 상위를 영업을 하게 되면 이자는 당연상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가시면 되겠죠. 더 정확히 말하면 회사라면 뭐가 됩니까? 상사회사가 되겠죠. 그리고 개인상이라면 당연상이 되겠죠. 그래서 1번은 옳은 지문이 되겠네요. 2번, 자, 뭐라고 나왔나? 광산업을 운영하는 회사가 나왔습니다. 그럼 광물토석의 채채기는 뭐가 돼요? 기본적 상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된다? 당연상이 되는 것이죠. 이때, 그지? 당연상이는 개인이면 뭐가 된다? 그대로 당연상이라고 이야기하고요. 회사면 뭐라고 이야기한다? 상사회사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광산업을 운영하는 회사는 절대 민사회사가 되지 않고요. 상사회사가 되고 당연상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가셔야 되겠지. 그치? 그래서 2번은 틀린 지문이 되겠네. 3번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광고주 산업을 영위하는 미성년자입니다. 당연히 법정대리인의 동의는 뭐예요? 그치? 자, 유효한 영업 능력이 되기 위한 요건도 아니고 단순히 뭐예요? 제3자에 대한 대항 요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법정대리 동의 없이 광고주 산업을 영위하는 미성년자라도 상인이 되는 것에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해놓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확대를 해서 여러분이 정리를 하셔야 되겠죠. 미성년자든 피한정 후견이든 또는 그죠? 피성년 후견이든 성년 그죠? 후견인이 역시 법정대리 허락을 받지 않았던 무조건 상인이 되는 것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문제를 정리를 좀 해놓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죠. 자, 4번 최저자본금에 관한 규정이 없는 한 명의 산업자회사입니다. 소상인이 될 수 있나요? 아니죠. 소상인은 자본금 총액이 1,000만 원 미만의 상인으로 개인 상인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절대 상법상 회사는 그죠? 상법상 회사는 뭐가 될 수 없다? 소상인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하고 가셔야 될 것이야. 5번 문제 가서 정리합시다. 피성년 후견인은 자, 이거는 원래는 뭐라고 나왔을까요? 근치산자라고 나왔습니다. 근데 이 조문이 이렇게 바뀐 거예요. 피성년 후견인도 무조건 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상인이 되는 것에는 아무런 문제가 될 수 없다 그랬지. 그래서 앞으로 지문이 나오면 이렇게 출제가 되니까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한정치산자는 피한정 후견인, 근치산자는 피성년 후견인으로 바뀌었다. 이게 개정인가? 그지? 시끌시끌 할 필요가 없는데, 그지? 하고 나는 사람들은 장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면 수험생들을 좀 불안하게 할까 이런 마음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기를 바랍니다. 그럼 피성년 후견인도 법정대리인에 대신하든 하지 않든 상인이 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해놓기를 바랍니다. 2번 문제 가서 정리합시다. 0입니다. 그죠? 가서 정리합시다. 상인자의 취득과 상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11년도 공인회계사 시험 수정한 문제예요. 1번 자연인 상인은 성년 후견 개시의 결정을 받음으로써 상인 자격을 상실할까요? 자, 1번 문제에서는 뭐가 나왔어? 원래는 금치산 선고를 받음으로써 상인 자격을 상실한다. 전혀 그렇지 않죠. 이게 용어가 바뀌었겠죠? 성년 후견 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도 자, 제한 능력의 문제만 생길 뿐이지 이자가 상인이 되는 것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틀린 지문이 되겠죠. 2번 모든 의제 상인은 영업을 개시함으로 상인 자격을 취득하나요? 당연히 그렇지 않죠. 자, 2번 갑시다. 의제 상인은 다시 한번 두 작자로 나눠죠. 자, 선포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해서 상법 40조 22가지 외의 영리를 영업
영업을 하는 개인 상인 또는 회사를 뭐라고 얘기한다? 의지상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개인이면 뭐가 되는가? 그죠? 설비상인이 되는 것이야. 회사면 뭐가 되는 겁니까? 그죠? 당연히 민사회사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설비상인의 경우에는 언제 상인자격이 취득할까? 개업준비 행위를 하는 때, 민사회사의 경우에는 설립등기를 하는 때 상인자격을 취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시 모든 의제상이라는 표현이 틀린 내용이 되겠죠. 3번 영리법인으로서 회사는 청산등기를 함으로써 그죠? 상인자격 상실하나? 아니지. 청산등기는 대형 요건일 뿐이다. 사실상 청산 절차가 종결함으로써 상실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되겠죠. 청산이 종결함으로써 그죠? 상인자에게 상실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자, 어디 역시 자 4번 비영리법인으로서 공익법인입니다. 자, 당연히 설립등기에 의해서도 얘네들은 비영리라는 것이야. 오케이? 그러면 얘네들은 개업준비행위를 하는 때 상인자에게 취득하겠죠. 그러니까 설립등기를 하면서 상인자에게 취득한다. 틀린 질문이 되겠지. 5번 국가는 영리사업을 함으로써 상인자격을 취득할 수가 있겠죠. 옳은 질문이 됐네요. 이렇게 정리를 해놓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 문제 가서 그죠? 정리를 할게요. 기출문제 역시 2017년도 걸 제가 수정을 해놨습니다. 그죠? 5번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떨자예요? 상법상 상인자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미성년자가 영업을 합니다. 법정대리의 허락을 얻은 때 비로소 상인자격이 취득하나요? 자 다시 한번 봅시다. 미성년자는 한 피성년 후견이든 피한정 후견이든 무조건 상인이 되는 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이야. 그러니까 법정대리의 허락과 상인자격 여부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하기를 바랍니다. 역시 자 두 번째 질문이 되겠죠. 자 2번 질문을 수정을 한 거예요. 원래는 뭐였나요? 법정대리인이 그지? 한정치산자를 위해서 영업을 하고자 합니다. 이를 등기하는 때 그지? 피한정 후견인의 상인자격이 인정되나요? 당연히 그렇지 않다는가? 1번, 2번 똑같은 질문이야. 미성년자는 피한정 후견이든 피성년 후견이든 영업활동을 하게 되면 무조건 상인자격을 취득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얘네 이 상인자격은 민법의 권리 능력에 대한 문제다. 그러니까 상인이 되는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계속 이거 가지고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다는 것이야. 3번 판례에 따르면 공익법인은 언제 개업준비행위를 할 때 상인자격이 취득해야지. 그러니까 설립등기 시가 아니겠지. 4번 판례에 따르면 농업협동조합입니다. 자, 4번 질문에 주의하셔야 되겠죠? 자, 농업협동조합은 뭐가 됩니까? 농협이라고 줄일게요. 그죠? 자, 비영리법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비영리법인이 역시 조합원이 생산한 물자에 역시 판매를 합니다. 뭐를 위해서? 그 사업을 위해서 하게 돼요. 그때도 당연히 뭐 상인성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옳은 질문이 되겠죠? 자, 5번 자연인이 상인자격은 그 상인이 사망한 때 상실하게 되나요? 자연인이 상인자격은 뭐예요? 그 상인이 사망한 때도 상실되지 않고요. 법인의 상인자는 행정관청에 폐업신고를 하는 때 상실하나? 전혀 아니지. 법인이 뭐라면 영리법인이라면 사실상 청산 절차가 종결한 때 이렇게 비영리법인이라면 사실상 영업활동을 종결한 때 상인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놓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한테 그죠? 제 8조부터 제 10조까지 출제된 문제 3개를 정리를 좀 해드렸어요. 이렇게 정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두 문제가 남았습니다. 그럼 두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할게요. 자, 이쪽에서 이제 여러분한테 또 하나가 있었는데 익명조합에 대한 내용이 하나 있었는데 빠진 것 같아요. 그죠? 자, 익명조합에 대한 역시 내용도 여러분이 좀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되겠죠. 자, 익명조합 계약의 두 번째 뭐예요? 익명조합 관련된 문제를 정리해 놨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익명조합 관련해서 문제가 출제되더라도 익명조합의 역시 익명조합의 계약의 종료 사유에 대한 문제가 될 거예요. 그죠? 다시 한번 그죠? 누가 역시 자 익명조합원이 뭘 했다는 겁니까? 그죠? 익명조합원은 역시 자 뭐가 되더라도 금지산 선고를 받더라도 예전에 그 조문이 되겠죠. 그죠? 자 그 조합 계약이 종료되지는 않는다. 근데 종료 사유로 뭐가 있었나? 자 영업자의 역시 자 영업자가 뭐를 받은 경우에는 금지산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조합계약의 종료 사유가 됐어요. 이때는 그죠? 영업자가 성년 후견 개시에 그죠? 후견 그죠? 개시에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역시 자 뭐가 된다? 조합계약의 종료 사유가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가셔야 되겠죠. 그래서 익명조합계약의 종료 사유를 이제는
뭐 금치산 선고가 아니라 성년 후견 개시의 결정이 하나 들어왔다. 그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익명조합원의 역시 사망이나 성년 후견 개시의 결정은 당연히 조합계약의 종료 사유가 되질 않겠지. 자,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익명조합 관련된 문제 01번 한번 풀어보고 정리할게요. 자, 상법상 익명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012년도 회계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단순히 이례적인 거래에 출자를 하게 됩니다. 출자자와 영업자 간의 익명조합계약이 성립하지 않겠지. 왜? 익명조합은 영업을 위해서 그치? 익명조합원이 출자하고요. 그 출자 의무와 또 영업자의 이익분배 의무, 이대 의무를 본질적 요소라는 뭐가 돼? 공동사업계약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죠? 이례적인 영업을 위해서 출자하는 건 익명조합계약, 즉 영업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니까 익명조합계약의 요소가 되질 않겠죠. 1번. 2번. 판례에 따르면 이익의 유무를 불문하고 정기적으로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자, 이익은 뭐예요? 매기 매출액에 따라 출렁출렁되는 겁니다. 이거는 이자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익명조합계약의 요소가 되질 않겠죠. 옳은 질문. 3번. 익명조합은 손실을 분담해서 출자액이 감소됐다는 겁니다. 오케이? 다른 약정이 없느나 손실을 전부한 후가 아니면 이익분배를 청구하지 못하겠죠. 이때 주의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재무회계를 공부하기 때문에 법에서 말하는 이익을 단순한 단기순이익으로 생각하면 안 돼. 걔네들은 미처분 이익이 영업이야. 손실은 결손금이 되는 것이야. 오케이? 그러면 그죠? 자, 뭐 그 손실이라는 말은 결손금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결손금을 전부한 후가 아니면 배당 가능 이익이 생겨나지 않겠지. 배당 가능 이익이 생겨나지 않으면 배당을 할 수가 없겠지. 그러니까 그죠? 그때는 이익분배를 청구할 수 없겠지. 3번 옳은 지문이 됐네. 4번 익명조합계약이 종료한 후 손실을 부담해 및 출자액을 초과했답니다. 그때도 뭐 익명조합원은 추가적 출자 의무가 없겠죠. 근데 그치? 추가로 출자해야 한다 그랬으니까 틀린 지문이 됐겠네. 5번 영업자의 사망 또 뭐가 있어요? 그죠? 이미 설명을 드렸다는 겁니다. 성년 후견 개시의 결정은 뭐가 되지만 조합계약의 종료 사유가 되지만 그치? 자, 익명조합원의 그죠? 익명조합원의 성년 후견 개시의 결정은 그죠? 조합계약의 뭐가 아니다 그치? 종료 사유가 전혀 될 수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됐을까요? 틀린 지문이 됐죠? 그래서 옳은 지문이 됐죠. 그래서 영업자의 사망이나 성년 후견 개시의 결정은 익명조합의 종료 사유이지만 그치? 익명조합 원의 사망이나 성년 후견 개시의 결정은 당연히 조합계약의 종료 사유가 아니다. 옳은 지문이 됐네요. 그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 한 문제가 남았습니다. 자, 이 문제는 수정을 하지 않아도 그죠? 기출문제 중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자, 여기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사회이사의 자격 상실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2018년도 그죠? 공인회계사 시험 기출문제 그죠?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상법상 사회이사를 둬야 되는 상장주식회사의 사회이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즉 사회이사 설치 의무가 있는 상장회사에 대한 문제를 물어본 것이에요. 최근 사업부와 현재 자산총액이 3천억 이상인 3천억 원 상장회사가 있답니다. 그때는 사회이사를 이사총수의 4분의 1 이상 선임해야 되겠죠. 그래서 3명 이상 선임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그죠? 3명 이상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치? 그리고 이사총수의 4분의 1 이상만 선임하면 되는 것이죠. 오케이? 자, 두 번째 가서 정리합시다. 자, 사회이사가 한정 후견 개시 또는 성년 후견 개시의 결정을 받았답니다. 당연히 가정부모로부터 그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혹시 자, 사회이사의 직을 상실하겠죠. 당연히 옳은 지문이 되겠네. 이거 그대로 출제한 거예요. 그래서 성년 후견 개시나 또는 한정 후견 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사회이사의 그죠? 자격은 뭐가 된다? 상실되게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이렇게 역시 한정 후견 개시라든가 혹시 또는 성년 후견 개시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놓은 거예요. 후견 개시의 뭐를 그죠?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당연히 뭐한다? 사회이사의 자격이 상실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놓기를 바랍니다. 옳은 지문이 됐죠. 3번 사회이사의 사임으로 사회이사의 수가 상법상 이사회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됐답니다. 해당 결산기에 역시 가능한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사회이사를 선임해야 될까요? 당연히 사회이사에 대한 부분은 기본적으로 어디에 대한 내용이야? 이사회 결산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사회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가셔야 될 겁니다. 자, 4번 갑시다. 최근 사업과 현재 자산총액 7천억 원이 상장회사가 주주총회를 사회이사에서 선임하려고 합니다. 사회이사 후보 추천위원회에 추천을 받은 자 중에 선임해야 되나? 아니지. 4번 가게 되면 그죠? 이거는 자산총액 2조 원 이상인 그죠?
회사에 한정되는 겁니다. 얘를 대규모 상장회사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회이사 후보 추천위원회 추천을 받아서 사회이사로 선임해야 되는 건 자산총액 2조 원 이상인 대규모 상장회사가 된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놓기를 바랍니다. 5번 문제 가서 정리를 합시다. 자, 사회이사 후보 추천위원회 설치 의무가 있는 회사가 설치하는 사회이사 후보 추천위원회는 사회이사가 총위원회 과반수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3분의 2 이상이 아니다. 이 정도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개정상법이라고 해서 저희 이제 이슈천닷컴에도 질문란에 여러분들이 이제 굉장히 많은 말들을 올려주고 있는데요. 그죠? 질문 이제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불편하겠죠. 그죠? 개정이 됐다고 시끄럽게 하니까. 근데 개정된 내용은 여러분이 보시듯이 딱 이것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관련된 규정은 그죠? 기본적으로 제한 능력자에 대한 부분, 또 하나 뭐 여기에 추가한 다음에 익명조합에 대한 내용, 그죠?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출제가 된다면 제가 볼 때는 그죠? 상임 파트에서 하나가 출제가 될 확률이 있긴 합니다. 근데 이 용어가 한정시산자가 피한정 후견인, 금시산자가 피성년 후견인으로 바뀐 거 외에는 없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요, 그죠? 여러분한테 뭐 개정 상법에 대한 내용을 정리를 좀 해드렸어요. 수고들 하셨고요. 날씨 추운데 건강들 조심하시고, 그죠? 또 궁금한 점 있으면 저희 이슈천닷컴을 통해서 질문을 주시면, 그죠? 그런 부분은 언제든지 능동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